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토요일 물개소리 연구소 김도균입니다. 아, 요새 전직 대통령이나 현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이 대통령의 품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새는 사실은 대통령의 품격 이런 얘기를 잘 하지가 않죠. 옛날에는 6.25 시대에는 뭐 성군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있었고, 왕들도 스스로 성군이 되기 위해서 신하들과 이제 같이 공부도 하고 이렇게 국정을 논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요새는 특히 이제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된 이후에는 이 대통령이라는 것이 무슨 도덕적으로 훌륭하다, 아니면 무슨 인간적으로 참 본받을 만하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의 상인 비슷하게, 그래서 상대방 국가나 상대방 정치 세력과 거래를 해서 그러한 거래에서 우월한 능력, 어떤 성과적인 면을 보여주는 이러한 능력이 더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대통령이 품격이 요구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참 구닥다리 얘기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는 아직도 그러한 힘, 에너지, 대통령의 언행이 품위가 없었을 때 그 지지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정책의 추진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대통령의 품격, 그러한 문제는 여전히 현재에도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요새 그렇게 트럼프도 그렇고 우리나라 선거도 보면은 대통령이라는 것이 전체 국민의 대표라기보다는 좌파 우파 파벌의 수장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지만, 그것이 또 노골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는 자기 파벌의 지지를 받는 것은 좀 얻겠지만, 중도파라든가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고, 결국에는 정권을 내어놓아야 되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은 이 대통령의 언행, 대통령의 품격,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대통령이 뭐 다 이렇게 어떤 지지 세력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권력을 잡게 되고 하지만, 결국에는 집권을 한 이후에는 내가 그 파벌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 전 국민의 대표다, 또는 전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내세울 수밖에 없고, 헌법이란 이런 데도 전부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하고 이제 실제로는 취임식 때 말은 뭐 온갖 미사역으로 번드러하게 하고, 나중에 실질적으로는 자기 편만 챙겨가지고 욕을 먹는 경우가 많죠. 특히 지난 정권에서 더욱더 그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슨 뭐 유명한 말이 있죠. 뭐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5년간을 이 디바이드 앤 룰, 자기 편만은 챙기는, 그리고 자기 편을 다수로 만들어서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집권 연장을 핵심 전략으로 하는 그러한 전략을 많이 써가지고 왔죠. 그래서 오늘은 이 대통령의 품격,
그 품격이 어떻게 구별이 되겠느냐, 그 기준은 뭐냐, 이렇게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품위가 있으려면 대통령이든 아니든 먼저 언행의 일치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저렇게 하고, 내로 남불 같은 그러한 행동을 보여준다면 그것이 뭐 품격이 아니라 완전 멸시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신뢰가 급전직하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격이라는 것은 언행일치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 그 언행일치라는 것은 평소에 말하는 것하고 행동이 또 일치해야 되고, 또 공약, 자기가 집권하면서 후보 시절에 내세웠던 공약을 가급적이면 지키기 위해서 진지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뭐 공약을 이래저래 발표해 놓고 그것을 어떠한 고뇌와 어떤 반성, 추진하겠다는 진지한 노력도 없이 그냥 처리하면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국민으로서는 속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행일치라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점에 대해서 어떤 진지한 사과, 이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어떤 정책을 세우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뭐 잘못될 수가 있는 거죠. 예상을 잘못했거나 여건이 바뀌었거나 이렇게 또 이런 경우에 어떤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어떤 추진에 대한 어떤 사과, 진지한 사과, 이것이 필요하죠. 그것이 사람에 대한 기존의 믿음을 유지하는 방법이고, 믿음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잘못을 했는데 기어이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하고, 뭐 자존심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러한 잘못에 대해서는 조금 더 뉘우침이었고, 마지못해서 뭐 이렇게 무슨 사과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그런 용어를 써가지고 사과하는 것, 이런 것은 진짜 사과라고 볼 수도 없고 어떤 인간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이죠. 우리가 일본과의 문제에서도 이제 만날 일본 뭐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거나 어디 접촉을 할 때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를 뭐 요구하기도 하고 많이 사과도 하고 했는데, 그게 표현이 보면은 통석의 염을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사과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사과. 우리 문 대통령도 그 재임 중에 그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기자 언론에서 조금 사과하는 듯한 표현은 했죠. 그런데 이제 퇴임할 때 이제 JTBC와 하고 이렇게 인터뷰한 것을 보면, 손석희하고 대담한 것을 보면, 뭐 다른 나라는 OECD 다른 나라는 더 올랐다. 세계적으로 양적 완화의 시대에 딴 나라는 더 올랐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그 이전에 이 코로나 이전에 정책 잘못으로 인한 수요 억제로 인한 그러한 정책 잘못 때문에 올랐던 대폭 상승했던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하는 그러한 빛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잘못에 대해서는 어떤 진지한 사과를 해야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 우리가 저도 변호사하고 있지만 부부 간에
트러블이 생겼을 때 뭐 여러 가지 남편하고 부인하고 이렇게 트러블이 생겼을 때 여자가 바라는 것도 어떤 무슨 선물이나 이런 거 아니고 어떤 진지한 사과 그런 것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런 경우에 남자들은 이제 뭐를 잘못했는지 잘 모른다는 문제가 있죠. 남녀 간의 인식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여자들은 사과를 요구하는데 남자들은 자기가 뭐 했는지를 잘 모른다. 이것이 바로 어떤 영원한 딜레마라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진지한 사과는 인간의 그리고 대통령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아니라 품격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신뢰도를 제고하는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포용성이죠. 포용의 정치. 이 반대파를 포용하는 것, 그리고 반대파에 대해서 어떠한 내가 그것을 압도하는 어떤 다수의 지지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반대 세력에게 최소한의 것을 어떤 보장해 준다고 할까요? 그러한 점이 또 품격을 높이는 길이다. 이번에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법률상 가능하다고 전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신뢰도 상실의 하나의 큰 원인이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전부 다 하면 힘이 없어서 당하는 사람들은 속으로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인간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마음의 어떤 지지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당했다. 물론 이제 국회라는 것도 최종적으로는 표결을 해야 되니까 뭐 대립이 심할 때는 표결로 안 갈 수가 없고 표결을 할 때는 결국은 다수결로 해야 되는데 그러한 표결에 붙이는 안이 상대방의 완전 굴복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상대방의 이익도 챙겨주는 그러한 노력이 요구가 된다 이런 것이죠. 그 지난 정부의 이렇게 정책을 보면은 특히 부동산 정책은 무슨 처음부터 이렇게 뭐 투기꾼을 때려잡는다. 또 가진 사람의 재산을 세금을 더 매겨서 상대적으로 덜 가진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이렇게 그런 기조로 됐습니다만은 가진 사람이라고 그것을 이제 취득할 때 전부 불법적으로 취득한 게 아니겠죠. 다 세금 내고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도 남들보다 더 내고 재산을 취득하고 또 나름 열심히 해서 재산을 악착같이 모아서 취득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졌다고 해서 무슨 50, 60년대 자본 축적하던 원시 자본 축적하던 그런 단계도 아니고 재산을 조금 부동산을 좀 가졌다고 해서 나쁜 놈으로 그저 매도하고 그런 사람의 이익에 어떤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는데 그냥 힘으로 쪽수로 밀어붙여 가지고 하겠다. 이러한 것도 전혀 포용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 가지고는 인간의 행동이 지지를 받을 수가 없고 품격이 없는 행동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한 가지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대통령이나 지도자라는 것은 시정잡배의 그러한 행동을 벗어나는 초월적인 면이 좀 있어야 되겠죠. 권세를 다 가지고 있고 재정적으로도 뭐 공무원 중에서는 최고의 월급이 나오고 또
퇴직하고 나서 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대통령의 예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해주는데 이렇게 재직 중에 하는 행동이 무슨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욕을 먹는다면은 그것이 품격이 없는 행동이죠. 지난 정부에 이제 김정숙 여사의 옷값 때문에 말이 많았죠. 옷값 공개하라고 행정재판도 하고 있고 나라 청와대가 이렇게 패소를 하고 했는데 기어이 공개를 안 하고 이제 대통령 기록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옷이 뭐 본인 돈으로 샀느냐 누구 돈으로 샀느냐 현금을 갖다 줬다 뭐 세금 계산서를 발부했다 안 했다 뭐 카드로 했다 여러 가지 말도 많았는데 대통령의 월급이 나오고 그 돈으로 샀으면 공개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이 논란되는 것 자체가 참 웃기는 일이죠. 내 돈으로 사든 나라 돈으로 사든 적당히 사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입은 옷 뭐 몇 번 더 입고 이렇게 검소하게 지낸다고 해서 누가 멸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 부인 이멜다 여사 옷하고 구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요새 그 구두가 막 썩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도 흔하면은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인데 아무튼 이런 것으로 어떤 국민의 지탄을 받는다. 이것은 품위가 떨어지는 그러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연금이라든가 경호 문제, 경호 인력 그것을 배나 이렇게 늘렸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이 많죠. 뭘 그렇게 지킬 것이 많냐? 뭐가 그렇게 겁이 나느냐? 반대로 뭔 잘못을 그렇게 했길래 그렇게 난리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 달리 보면은 지금 우리 사회는 완전히 분열되어 있죠. 정치인들이 어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분열의 대립의 구도로 끌어들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은 1000년, 2000년 전에 삼국시대 그것이 실질적으로 재현된 거 아니냐. 북한에는 김정은이 정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남한에는 이 지지 세력을 보면 동서로 이렇게 쪼개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신삼국 시대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사실은 국민들보다도 정치인들이 조장한 측면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경상도에 있는 노동자 농민들이 뭐가 어떤 국힘에 큰 이해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라도에 있는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도 완전히 쪼개져 가지고 이쪽 저쪽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쪼개져 있고 특히 이제 지난 정권은 정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탄핵이라는 심판을 거쳐서 됐죠. 그래서 그것이 뭐 법률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증오와 미움, 반목을 양산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유지하는 적폐를 청산하고 그 다음에 자기 세력을 유지하고 확대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더욱더 사회를 두 조각으로 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너무 비도덕적 내로남불의 행태를 보여서 중도 세력들의 지지를 상실해 가지고 정권을 상실하게 된 거죠. 어찌되었든 그런 연유로 해서 이 나라가 두 쪽이 되었고, 그래서 지킬 경호원이 많이 필요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러한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지도자의 어떤 언행이랄까, 대통령의 품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새 정부는 이제 아직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또 지켜봐야 되겠죠. 결국에는 어떤 품이 있으면서 능력을 가진 그러한 지도자가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야만이 그 정권이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것이지, 노골적으로 자기 편만 챙겨주고 또 상대편은 완전히 무시하고 이래가지고는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지방선거도 며칠 안 남았는데 여러 가지 종전 여권 대권 후보에 대해서도 말이 많죠. 여러 가지 행동이 지금 언론에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살펴보면은 아무튼 이 품이 있는 행동을 해야 국민의 많은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것이고요. 아무튼 국민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내 편이라 해서 지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올바르고 따끔한 질책할 수 있는 그러한 밝은 눈으로 가지고 지도자를 평가하고 또 지지를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물개소리 연구소 김도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